농업에서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까? 타미뉴스의 이영선 연구원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대의 키워드 탄소 중립.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 기술, 정치 등 각각의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지만 농업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다소 낯섭니다. 농업에서 에너지 생산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플라스틱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화석연료는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 되지만 농업은 언뜻 생각해보기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중립의 핵심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상당한 기여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농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비료의 과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사용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이는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비료의 사용을 무작정 줄이면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혁신의 열쇠는 작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이 되어주는 기술이 원자력 기술입니다. 동위원소 기술을 사용하면 토양, 비료, 작물에 있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라는 말이 어렵다면 맥락상 태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의 300배 더 악영향을 미치는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탄소와 질소는 모두 자연계에서 안정적인 동위원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에 있는 질소는 미량의 N15을 가집니다. 이는 N14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N15 함량이 높은 질소를 토양에 첨가해주고 방출되는 기체들을 분석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해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면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물 생산성을 알기 위해서는 작물이 토양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과 이 영양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동위원소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라는 태그를 추적해서 영양소가 토양에서 작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작물이 영양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료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작물이 토양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만들면서도 토양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보유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농업에서 작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해충과 작물 보관입니다. 기존 살충제 기반의 해충 박멸 요법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익충까지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생식 기능이 없어진 해충들을 만들면 해충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어진 해충들이 일반 해충들과 번식 경쟁을 벌이고 이 해충의 새끼들은 대를 잇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방사선 기술을 활용해 미생물, 기생충을 박멸시켜 유통 과정에서 작물의 신선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양이 지구상의 탄소 중 4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업혁신이 탄소 중립에 있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브라질이 원자력 기술을 적용해 대략 20%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량시켰습니다. 에너지 혁신뿐만 아니라 농업 혁신의 중심에도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